이런 종류의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컨설팅 회사에서 신입 컨설턴트를 뽑을 때 많이 활용했던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구공의 개수가 몇 개인가, 오늘 하루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먹는 짜장면의 그 그릇의 개수는 몇 개인가, 또는 오늘 하루 지하철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티머니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것들보다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또 프로야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하루에 전국에 일어나는 프로야구 전체 게임 중에서 홈런은 몇 개가 나올 것인가, 이럴 때 정답은 그 숫자로 계량화되어 있는 정답을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가는 일종의 과정들이고요. 그 과정들도 뭐 수학이나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창의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업무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많이 다루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함수라든가 미적분, 통계 이런 것들이 그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업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그 측정해 가고 그런 것들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만 그런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역량 기본 과정 시즌 2 13강 면접 문제 해결 역량 과정을 진행할 HR멘토스의 김영종 컨설턴트입니다. 이제 벌써 13강째입니다. 저희가 역량 과정으로 4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오늘 이제 들으실 거고요. 이제 14번째 과정은 상황 대응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면접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문제 해결, 상황 대응할 건지에 대한 역량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법들을 여러분이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실제 면접 가운데서 잘 적응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원하시는 기업에 꼭 합격하시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습할 13강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형 질문, 저희가 Problem Solving Question에서 PSQ라고 명명했는데요. 문제 해결형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질문이 문제 해결형 질문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맞게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해결형 질문의 답변 원칙을 숙지하고 원칙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목차는요, PS형 질문이 뭔지, Problem Solving형 질문이 뭔지, 그다음에 Problem Solving Question의 기본 원칙이 뭔지, 그걸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좀 해보고요. 그래 전체 과정에 대한 걸 돌아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roblem Solving형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질문들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때 여러분은 어떤 그 방법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경험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칙은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형 질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어떠한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해답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질문입니다. 기업의 질문이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에 몇 강 가운데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질문 몇 가지 예시들이 그런 유형에 속하는 건데요. 이런 유형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즌 1 강의를 제가 하고 이제 시즌 2 강의를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간의 차이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형의 변화들을 알 수 있다. 면접 질문의 유형들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단순 질문이나 그 다음에 단순히 경험을 확인형 질문들이 많이 늘고 있는 반면에 문제 해결이나 상황 대응에 대한 것들은 그리 많은 포션을 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면접 가운데서 이런 문제 해결형 질문들이 전체에 있어서 30~40%를 차지하더라.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단순히 집단 면접이 아니라 그룹 과제 속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도 시즌2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도 여러 기업들 또는 여러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결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집중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요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식상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3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좀 드릴게요. 많이 들을 수는 없고요.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국민 한 사람당 1년간 소주 소비량이 1분할 얼마나 되는지 1분할에 설명하래요. 서울 시내 주유소가 몇 개인지 그 이유까지 얘기하래요. 그 다음에 대형 트럭 50개 분량의 재고품을 창고에 보관 중이래요. 근데 갑자기 창고주가 오더니 빼래요. 대처 방법은. 큰일 났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문제. 이걸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30초입니다. 물어보고 답 못하면 다음 사람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개령 질문이란 무엇이냐면요. 주어진 문제의 해결책,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아니라 뭐다? 해결책을 보는 거고요. 이 해결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향후 그 사람이 입사 후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직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게 문제개령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궁지에 몰아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유사한 상황을 주고 유사한 상황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결국 거기에 나온 대처 방안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PS형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PS형 질문, PSQ를 2가지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단순 질문, 복잡 질문입니다. 당연히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복잡 질문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하다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은요, 말 그대로 주어진 문제의 형태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예시를 볼게요. 100억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아프리카로 파견을 나갔으면 함께 할 사람 5명은 서울 시내 앞에 나왔던 주유소는 몇 개고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근데 복잡으로 넘어갈까요? 친구가 하루 담배 3갑을 피운다고 가정하고 1분 안에 금연을 설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면접 도착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통일에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 3가지만. 뭔가 문제 상황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하나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2개, 3개를 봐야 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단순히 내 의견을 제시할 게 아니라 실제 솔루션. 아까가 아니죠. 전전 강의에서 솔루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OW1H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와 기대와 성과와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게 복합 질문 유형입니다. 따라서 단순과 복합 질문 유형, 복잡 질문 유형 이 2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각각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지 이 문제를 이거 자체가 문제겠네요.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을 유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문제형 질문을 보는 데 있어서 3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설득력. 두 번째 뭡니까? 논리성. 세 번째 뭡니까? 창의성. 설득력, 논리성, 창의성.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저한테 따지라고 하면 뭘까요? 논리성과 설득력입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대단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면접관이 네? 죄송한데 무슨 얘기신지 제 질문이 뭐였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논리성과 설득력은 안 됐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논리성이 안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대처할 수 있겠죠. 논리성, 설득력, 창의성. 잊지 마십시오. PS형, PSQ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저희가 제시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몸에 익힐 수 없습니다. 일단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기 때문에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건 뭐 해야 되나? 실천과 실행은 누구의 몫이다? 제 몫이다. 제가 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뭔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보시의 원칙을 3가지 단어로 명시했습니다. 타겟팅, 셀렉팅, 추징. 뭐라고요? 타겟팅, 셀렉팅, 추징. TSC. TSC. 저희 과정 가운데 보면 영어의 약자들이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 때 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맞아요. 이플리스. 맞아요. 네. 그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도 뭐였습니까? 기본 해야 될 세팅, 투두, 팁. 또 기억나요. 요번엔 뭐예요? TSC. 단어로 암기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PSQ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대한 걸 하나씩 좀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타겟팅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의 정의 부분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타겟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것만 잘해도요, 절반 이상의 성공을 한 정도로.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셀렉팅이라는 단계입니다. 보통 솔빙이라는 단계로 저희가 이제 단어를 교차해 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앞에 우리 타겟팅에서 원인이 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 찾아냈다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파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배 고픈 걸 해결하기 위한 셀렉팅, 거기에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여러 음식들이 되겠죠, 그죠? 뭐 먹을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중인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솔루션이 대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그 뭘 할 거냐? 이걸 하겠다. 그게 추증입니다. 여러 먹을 것 중에 나는 짜장면을 먹겠다. 나는 뭐 설렁탕을 먹겠다. 나는 그냥 햄버거로 먹겠다. 셋 중에 뭐 5개 중에 선택하는 거. 이게 추증입니다. 좀 들어오시나요? 어떤 얘기인지? 일단 배고픔. 뭐가 배고픔? 진짜 내가 어제 진짜 배고프다. 배고픔이란 문제를 타겟팅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셀렉팅, 솔빙에서 여러 대안들, 먹을 수 있는 대안들 찾고요. 그 중에 추진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정의, 대안에 대한 제시, 그 다음에 대안 선택이라고 하는 기본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유사하게 가져온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질문과 복잡 질문 유형, PSQ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TSC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질문 유형에서는요.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의 셀렉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증이나 이런 것보다 셀렉팅. 기준만 잘 설정하면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셀렉팅에 조금 포커싱을 두시는 게 좋고요. 복잡 질문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타겟팅. 문제를 정의하는 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셀렉팅이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 앞에 단수에는 뭐가 중요하다? 셀렉팅이 중요하다. 근데 복잡해서 뭐가 중요하다? 타겟팅 다음에 셀렉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대안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건 뒷변에 여러분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한 내용들을 좀 보면 단순 질문에서는 타겟팅에서 문제를 파악하고요. 셀렉팅에서 기준을 잡아서, 기준에 붉은색이 되어 있죠.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선택하면 쉽게 해결이 되고요. 복잡 질문에서는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거,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상황, 문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기준을 가진 다음에 추진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복잡 질문 유형에서는 타겟팅과 셀렉팅, 솔빙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앞에서 배우셨던 TSC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것, 문제 유형, 특히 단순 질문 유형이냐 복잡 질문 유형이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마치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순 질문 유형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년간 소주 소비량에서 1분 안에 설명하시오. 앞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풀지 한번 TSC의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팅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소주 소비량, 1년 소비량이랑 문제는 뭡니까? 1년 소주 소비량. 깔끔하네요. 그죠?
두 번째 솔빙, 기준을 선정하는 거죠. 소비량이라고 하는 게 소주 언제 마시지? 마시는 횟수는 한 번에 얼마 정도 마시지? 이런 어떤 기준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기준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겠죠. 소주는 언제 마시지? 저녁에 먹잖아. 보통 일주일에 성인 남성은 1에서 2회 일주일에 먹는다고 했으니까 보통 1병에서 1.5병이니까 곱하기 뭔가 기준을 제시하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해결 과정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딱딱 정리를 하고 그럼 그거 곱하기 해서 얼마다? 뭐다? 90병 정도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추징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의 내용들을 오버롤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보통 성인이 술자를 갖게 될 경우 회식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1에서 2회 정도 마시고요. 어떻게 오직하게 보이고 따라서 소비량은 90병입니다. 근데요. 이거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서 봤더니 진짜 1년에 소비량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소주 판매하는 회사에서 소비량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90병이 아니라 예를 듭시다. 900병이 나왔어요. 그렇게는 안 먹겠지만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900에서 90병 마이너스 810점 이렇게 줍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점수를 얻어요. 왜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잊지 마십시오. 과정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유형이 PSQ, Problem Solving 질문 유형이라면 결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로지컬하다면 결과가 어찌됐든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떠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과정을 갖고 제시하는 단계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 어떠한 해결 과정을 보이느냐가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잡 질문 유형입니다. 복잡 질문.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죠? 이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요. 대형 트럭 50대 분량의 재고품을 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갑자기 창고 주거더니 나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복잡합니다. 그죠? 50대 분량을 보관 중이었는데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걸 앞에 말씀드린 TSC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저희가 기억하시나요? 복잡 질문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단순해서 뭐가 중요하다? 셀렉팅, 솔빙이 중요하다. 타겟팅이 왜 중요하다? 복잡해서? 문제가 복잡하니까 무엇을 문제로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 상황을요. 갑자기 창고주를 왜 빼라고 하지? 가까운 창고가 있는가? 반드시 이동해야 하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대처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의 원인이 보관 중인 재고의 처리. 그래서 창고주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그거의 해결 대안은 뭡니까? 창고주를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관 중이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그러면 가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간다라는 걸 문제로 해버리면 대답은 어떻게 가지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관 중인데 가라고 한 창고주가 가라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본다면 창고주를 가서 설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안을 선택할 수 있고 문제를 무엇으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답들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런 걸 요하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어디에 헤딩하는 게 적절하게 헤딩하는지 어디가 헤딩하는 게 우리 기업에 우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지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형 질문이 점점 더 난이도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겁니다.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와 볼게요. 기준을요, 재고의 이동, 이거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창고는 어딘지, 이동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은 무엇인지, 얼마만큼의 기한이 드는지 그것에 대한 게 대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머리가 막 복잡하세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그럴 분은 하나도 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잡 질문 유형에서는 타겟, 문제를 무엇으로 두냐에 따라서 여러 대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기준을요. 시스템, 보관 중인 시스템.
이거 시스템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0대 분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가? 50대라고 하는 그 보관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면 50대가 꼭 필요한가? 재고를 없이 만들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문제를 50대에 두니까 그렇게 나오고, 창고주에 두니까 창고주를 설득하게 되고, 이동해 두니까 이동대안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벌써 3개나 나온 겁니다. 이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들을 선택하는 게 이제 추진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업사원입니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에 가서 여러분이 제공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셀링해야 돼요. 셀즈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단순히 제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신뢰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 회사의 레퓨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퀄리티 높음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제품을 셀링하거나 세일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유사한 질문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추진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에 나는 보관 중인 재고의 처리라는 방식에 대한 것들, 기본 문제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대답은 벌써 대안은 3가지나 나왔습니다. 3가지 중에 가장 먼저 대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잡 질문의 유형에서는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요. 타겟팅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걸 파악하고 그것의 기준에 맞게 추진, 저희가 셀렉팅, 솔빙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여러 대안이 나오고 그중에 최고의 베스트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추진 단계에서 선정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단수보다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구조화되어 있는, 이게 보통 저희가 구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능력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13강 저희가 면접 문제 해결력 역량이라는 질문, 그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앞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 내용이 구두로 이 말로 설명을 얼마나 잘 드릴 수 있을까. 특히 이것도 온라인 강의고 케이스를 또 이거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저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학습, 난리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방법론적인 내용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강을 듣거나 온라인 듣거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잊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형 질문의 중요한 것은 해결 과정이다 라는 부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요. 그 유형은 PSQ는 2가지가 있는데 단순이냐 복잡이냐. 단순은 뭐에 집중한다? TSC 중에 당연히 단순은 셀렉팅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은 타겟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TSC 얘기 드렸어요. 타겟팅, 셀렉팅, 솔빙 또는 추징. TSC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형 질문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13강까지 마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 제가 이렇게 써서 전달을 하면서도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조금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표현을 정확히.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엇을 학습했느냐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다보는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것을 실천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기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보시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질문들은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질문의 유형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실 수 있는 수준은 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적어보고 대답해보고 원칙을 적용해서 풀어보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실전처럼 여러분이 서서도 말해보고 그룹에서도 말해보고 모의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강의 14강입니다. 14강에서는요. 면접에서 상황 대응 역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상황이고 그 상황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면접에 성패를 좌지우지한다는 건 뭐 제가 두말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언어적인 표현 외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면접에서 성공 요인이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14강 면접 상황 대응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학습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13강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강입니다. 14강까지 꼭 성공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업, 원하시는 직무에서 성공하시는 정말 여러분의 목표로 하는 그 커리어에 도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